안녕하십니까, 김벤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K7 풀체인지 왜 K8로 네이밍을 하게 되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시죠. 개인적인 의견이 반영된 것이니 참조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차명을 바꾼 데는 전체적인 자동차 시장에 흐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냐면 지금 내수 시장이 계속 줄고 있어요. SUV는 포지션이 조금씩 늘고 있는데 세단 SUV는 줄고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자동차 판매량은 계속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고차 시장은 조금씩 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기아가 판매량을 더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쥐어짜내서라도 상품성을 강화해서 판매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을 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기아에서 발표도 했는데요. 포지셔닝을 다각화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 틈새를 계속 촘촘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소렌토와 산타페 겹치지 않고 투싼하고 스포티지도 차별화를 두는 전략을 두는 거고요. 스타리아와 카니발도 절대 겹치지 않게 만들었죠. K9하고 G90, G80 이런 차들하고 절대 겹치지 않게 하는 거죠. 그렇게 촘촘한 타겟팅을 해서 다양한 수요를 만족하고 다른 경쟁차가 들어오더라도 침범할 수 없게 그렇게 좀 만드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떻게 포지셔닝을 하냐면 G80의 가성비 수요를 이렇게 끌어옵니다. 법인카라면은 보통 임원이라든지 사장이 타는 게 G80이었다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제네시스 브랜드가 약간 럭셔리 느낌도 강하고요. 하지만 K8은 이 럭셔리 하면서도 패밀리카 그러면서도 가성비를 추구하는 그런 타겟팅 리포지셔닝을 한 것 같습니다. G80보다는 좀 낫지만 그랜저보다는 좀 윗단계인 수요층을 노린 거죠. 근데 현대가 아주 잘못된 선택을 했던 차가 하나 있죠. 아슬란입니다. 아슬란. 처음에 막 MVH 강조하고 조용하다. 그 다음에 사자가 어슬렁 거리면서 나왔던 그런 모습, 광고 영상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요.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차가 됐지만 당시에 이제 좀 문제됐던 게 이제 소나타와 플랫폼을 같이 가져간다. 그래서 현대기아는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차별화 전략을 가졌을까요? G80에 있는 상품성 좋은 그런 아이템들을 다 차용을 하게 됩니다. 일단 파워트레인은 G80은 2.5 가솔린 터보, 3.5 가솔린 터보를 썼는데 다각화를 하기 위해서 3.5, 2.5, 1.6 가솔린 하이브리드 모델도 이번에 추가했고요. 3.5 LPI 모델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의 소비층을 흡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케팅을 쌓였고요. 바디도 전체적으로 휠 베이스를 늘려서 그랜저보다 좀 더 넓다 그리고 좀 더 높은 급이다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라도 어필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실제로 그랜저가 내년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휠 베이스를 가지고 나올지 그런 부분도 주목할 부분이긴 합니다. 다음으로는 외관 부분에서 리어램프에 C컨솔 타입으로 적용했습니다. 현재 양산 중인 차 중에 C컨솔 타입이 들어간 거는 우리나라 차에 딱 두 대밖에 없습니다. K9, 스팅어. 그런데 K8도 여기 합류가 되는 거죠. A6를 시작으로 아우디에서 많이 C컨솔 타입을 차용하고 있는데요. 벤츠 S클래스에서도 C컨솔 타입을 넣었다는 거 보면 앞으로 나올 턴시그널의 디자인 설계 트렌드는 C컨솔 타입으로 갈 것이 좀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는데요. 사륜 구동의 신규 차용입니다. 전륜 기반 사륜 구동인데요. G80하고는 좀 차별화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전륜 구동에서는 최고급 럭셔리 세단이다 라는 거를 어필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실내로 가볼 건데요. 실내에서는 G80에 들어갔던 리어로드 오크목을 도어 트림하고 대시보드에 이렇게 적용을 할 것으로 이 스파샷을 통해 공개되었는데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G80하고 어떤 비교가 될 만한 부분인 거죠. 그리고 시티드라는 사양의 종류인데요. 공개된 스파샷을 보면은 총 3종류가 들어가요. 일반적인 곡선 모양의 퀼팅이 안 들어간 시트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볼스터 쪽에 퀼팅이 들어간 게 있고 메인부 쪽에도 같이 퀼팅이 또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총 3종류가 공개가 되었고 이런 부분도 이렇게 3개로 가져가는 거는 G80하고 좀 비슷하죠. 그리고 프론트 암레스트의 다기능 다이얼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G80에서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랜저와는 차별을 두고 G80급이다 라는 거를 어필하기 위해서 들어갈 것 같고요. 사실 이런 부분은 옵션이기 때문에 차값을 상승시키는 요인이긴 한데 어떻게 차값이 나올지 부분도 귀추되는 항목입니다. 또 하나는 G80에 들어갔던 후면 유리에 전동식 커튼입니다. 이 부분도 들어간 게 좀 신규 옵션이죠. 헤드레스트도 형상을 변경하여서 옷도 걸고 어떤 물건을 걸 수 있게
업그레이드된 기능이 들어갔는데요. 80하고는 차별화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랜저에 들어갔던 조수석 시트 뒤에 들어가는 공기청정기거든요. 그 백보드에 들어가는 일체형 공기청정기인데 이 부분도 분명히 이번에 K8에서 추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메르디안 스피커가 들어가는 거는 이미 공개가 되었죠. 그런 부분도 상품성을 높이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상하는 안전 사양들이 좀 있는데요. HDA2라고 해서 전방 좌우 측면에 레이더 센서가 들어갑니다. G80, G90에도 적용됐었고요. 이게 들어가면서 고속도로에서 자동으로 차선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오닉이나 CV에 아마 들어갈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현재의 그랜저와는 차별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라는 기능도 들어갈 것 같은데요. 전방 레이더하고 카메라 센서를 이용해서 좀 더 고도화시켜서 하는 건데, 보통 일반적인 차기는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라고 해서 주차 후 뒤로 나올 때 이렇게 충돌 방지하고 사람이나 차를 발견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미리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건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전방으로도 나올 때 브레이크를 밟아줄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이 추가될 것 같습니다. 뭐 뿐만 아니라 OTA라든지 FOD라는 이런 기능들도 추가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센터 콘솔 디자인 예측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기아가 내놓은 이런 컨셉 카드 여러 차들을 보면은 G80에 적용되었던 센터 콘솔 디자인을 가져갈 것 같은데요. 마세라티 느낌도 있고요. 이건 컨셉스카에서 많이 공개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디자인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카니발이 세도나라는 이름을 버린 것처럼 이제 카덴자라는 이름을 버리고 K8로 진정으로 글로벌 모델로 도약하려고 전략적으로 출시할 예정일 것 같은데요. 그만큼 앞으로 나올 K8의 그동안 비공개로 되었던 신기술들이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이고,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면 스파이샷이라든지 영상으로 공개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결론, 앞으로 공개될 스파이샷 영상에서 어떤 신기술이 나올까?